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안개 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미국의 CPI 글로벌 증시 여파는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이 시간 통해서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외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저희가 CPI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라서 두 번째로 다뤄드렸던 AI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리 어답터들은 일단 AI 도구에 대해서 초기 흥분이 좀 금방 사라졌다라는 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이게 처음에 이제 기업들한테 먼저 배포가 되고 네. 개인들은 이 반응을 보고 나서 보편화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이런 초기의 반응이라면 보편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 시장의 기대치를 봤을 때는 네. AI 시장이 이제 막 개화를 시작했는데 마치 10년 전부터 AI가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이제 획기적이거나 아주 우리가 좀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혁신을 좀 기대하는 경향들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의 메커니즘 안에가 이 딥러닝이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사고하면서 이 처리 능력들을 보다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이 데이터들이 너무나 방대하게 좀 처리하면서 이런 과정들 안에서의 이 편의성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의 장점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MS의 이 코파일럿 출시 이 처음에는 사실상 뭐 어떤 오류들도 좀 상당히 좀 많았을 것이고 이 과정은 거쳐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 과거에 MS가 이 윈도우 출시를 초창기 이제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먼저 이제 출시가 됐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구동이 좀 안 된다, 부팅에 대한 어떤 에러가 좀 있거나 튕김 현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들이 처음에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한계들은 계속해서 좀 수정하고 또 고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AI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좀 미비하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의 확장은 크게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월 과금이 이 $30죠. 월 $30로 이 AI 플랫폼의 오피스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치인데 이게 뭐 아직까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 많은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회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오작동이 있었고 엑셀의 수치 변환 값이 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적으로 충분히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화 시기 그리고 여기서 정확한 어떤 상용화 내지에 대해서는 베타 서비스라는 우리가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는 충분히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정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능성은 더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 소위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저도 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3%대 미만, 2%대에 대한 지표 도달 때문에 3월은 조금 어렵겠지만 5월에는 조기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치들을 제가 굉장히 좀 크게 가졌는데 네. 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CPI가 좀 상회가 됐다. 이 부분이 좀 사실 좀 놀랐고요. 첫 번째. 왜냐하면 이 선행 지표인 PPI 지수가 12월 지표에서는 굉장히 좀 내려갔거든요.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를 했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선행해서 반영이 좀 된다면 1월 CPI는 충분히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예상이 좀 빗나갔다는 점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어떤 급등세, 단기 고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21선을 좀 지지했다는 것에는 저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로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 긍정적인 평가를 그럼 오늘도 저희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글쎄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지금 잠시 좀 보면 지금 시간 아직 개장 전 선물이 지금 그렇죠. 현재 0.4%대 0.6%대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PI 지수에 대한 어떤 충격은 어제로 좀 소화가 좀 됐고 오늘 미국 증시는 조금 추세를 좀 전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좀 상승 탄력도가 좀 좋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는 흐름들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선물의 흐름이 그래도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어제 10년물 국채금리 4.3%대를 진입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뭐 매파적 기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뭐 1월 CPI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고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우리가 좀 체감하는 2%대 진입은 좀 다소 단계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효과인데 일단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장을 좀 했었는데 다시금 보합권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10년물 국채가 현재 4.3%대에 아직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16일이죠. 16일 발표 예정인 이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하회하거나 예상치를 좀 더 부합해 준다면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좀 더 상회할 수 있다는 것은 상반기 안에 조기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어려운 어떤 메시지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어떤 단기적 조정 여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저희가 CPI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CPI의 예상치 상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기다리는 게 있죠. 바로 PPI입니다. 네네. PPI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게 우리가 1월 CPI에 대한 예상치가 좀 빗나갔다는 것은 지금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더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막상 발표를 해봐야지 안다라는 다소 관망적인 어떤 심리가 좀 더 지배적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PPI 지수가 지금 선행 지표 안에서 12월에서는 긍정적 지표에서 당연히 1월 여파에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 시그널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게 좀 빗나갔다는 것은 최근에 유가 기조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 추이를 봤을 때는 이게 생산자 물가에 연동될 수 있는 부담률을 많이 감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16일 PPI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 봤습니다.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PPI 한번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 아마존을 제치고 미국 시총 4위에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당분간 AI 칩 수요 속에 이 훈풍 좀 장기적으로 보십니까, 대표님? 일단은 변곡점이 있죠.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 때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172억 달러. 그런데 엔비디아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200억 달러야. 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이슈가 중국발 이 수출 규제의 영향이 4분기부터 실적에 직격탄을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인데 막상 지금은 이 목표 주가도 달라지고 있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더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회사 측이 제시한 가이던스 200억 달러를 좀 도달할 것인가의 여파인데 저는 충분히 무난하게 좀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들은 최근에 엔비디아의 시총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 봤고 다만 21일을 왜 변곡점이다라고 봤냐면 우리가 3분기 실적에서도 엔비디아가 3분기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조정의 어떤 여파로 좀 작용을 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차익 매물이 같이 쏟아지는 구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최근에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무섭고 AI의 시장의 확대 부분 성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1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2024년도에 관련된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치 또는 여기서 전략들이 어떻게 좀 변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1일이 이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변곡점 증시의 변곡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달 들어서도 최소한 5곳의 금융투자회사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 내 비둘기파로 꼽히는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도 또 한번 주목이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스틴 골스비 이 연은 총재가 오늘 발언을 하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좀 이야기를 할까? 12월에는
그래도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이런 CPI를 확인했기 때문에 다소 매파적 기조에 대한 발언 또는 보수적인 어떤 발언으로 좀 선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빨리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과거 같았으면은 지금 이 예상치를 상회했던 CPI 지수라면 증시가 단기의 조정 여파로 좀 작용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사실상 뭐 조정의 이슈로는 좀 작용을 했지만 사실 그 영향이 크진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미국 증시도 역시 21선을 좀 지지했다는 것은 아직 상방 경직성은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번 메시지는 다소 이제 보수적이든 아니면 여기서 PPI 지수에 대한 발표 이후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오든 간에 일단 뭐 조기 금리 인하라는 어떤 기대는 2024년도 안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편하게 좀 마음을 먹으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물론 어제의 CPI 영향으로 인해서 잠깐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좀 버텨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한 줄 평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최근에 이 대형주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오늘 코스닥이 0.96% 상승 전환을 좀 했는데 최근에 이 코스피 우리가 1월 초중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1월 셋째 주 이후부터는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뭐 2월 우리가 이제 연휴 전까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지금 3개월 전 대비 주가 추이를 좀 보면 1개월 대비해서 코스피가 3.7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7%. 낙폭을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축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3개월 대비해서는 7.6%가 상승했고 코스닥이 7.4% 상승했는데 미국 지수를 좀 보면 9.8, 11%, 일본 니케이의 경우에는 21%가 오른 동안 우리는 10%도 채 오르지 못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대한 조정 여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영향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봤고 다만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어떤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대형주의 어떤 수급이 아직까지 좀 더 버텨주는 만큼 오히려 상방 추세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월 말까지는 조금 이 커플링 현상보다는 디커플링 체제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좀 어땠나요? 전체적인 업종들을 오늘 보면 네. 지금 섹터 대비를 좀 보면요. 초전도체가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했죠. 뭐 3월에 초전도체 관련된 연구 결과가 네. 공개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실질적인 어떤 진위 여부를 좀 떠나서 수급이 주가를 좀 이끄는 형국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CXL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좋았고요. 웹툰, 방산, 로봇주가 오후장에서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 안에서에 대한 조정을 좀 가졌던 어떤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좀 이끌어냈다라는 관점에선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했고 다만 오늘 약세를 좀 보였던 종목들이 은행, 보험, 상사 이 세 종목들은 저 PBR 관련된 어떤 수급 유입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지만 일부 차익 실현이 오늘 나오는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 항공주의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유럽연합의 최종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어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재료 소멸 관점의 어떤 이 투매 이 부분이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 다만 TA항공의 경우에는 유럽 알짜 노선 4개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한 주가 좀 희비를 좀 가졌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경우에는 지금 1월 달에 대한 수주 잔고 이 부분이 중국한테 역전을 좀 당했다. 그래서 11개월 연속 2위에 머물면서 수주 잔고에 대한 우려감들이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사를 보고 투자를 좀 하는데 이 이면을 본다면 실질적인 어떤 수주 잔고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중국은 중저가 수주를 했고 우리는 고부가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났다. 이 부분은 수익 지표 안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경쟁력 관점이나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 더 우위를 점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었죠. 바로 파두인데 파두가 시간외에서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고평가 논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지금 6.25포인트 정도 하락한
2250원에 좀 마감을 했는데 다소 조금 이게 우려스러운 어떤 실적이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지금 공시를 좀 보면요. 지금 연간 매출액은 224억을 좀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60.1%가 감소됐습니다. 영업 손실은 568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고요. 단기 손실은 55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5.7% 손실이 좀 증가됐다. 이 부분은 2분기 매출액 5,900만 원. 그래서 3분기에 일부 상승을 좀 했는데 4분기에 대한 매출액을 크게 이끌지 못했다. 그래서 좀 집계를 해보니까 44억 7천만 원 정도의 매출 신장이 4분기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파두가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연간 실적 추정치를 1,200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제시하고 코스닥에 입성을 했죠. 네. 그런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 기대감에 채 못 미치는 작년보다 매출액이 60.1%가 하락했다는 것은 성장성에 대한 의문보다는 다소 거품이 껴있던 것은 아닐까, 심사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높잖아요. 1조 531억 원의 시가총액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의 매출액 구조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가총액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상장이 됐고 이 부분이 증권신고서에 좀 기재됐던 어떤 회사의 가이던스를 좀 충족하지 못한다면 고평가 논란은 2024년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파두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빠졌고요. 파두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대표님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좀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더 수요가 커지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력 차종을 현대차가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네시스에서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잘 팔릴까요? 사시겠습니까? 일단 디자인을 좀 먼저 보고 판단을 좀 해볼 텐데 네.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공통적인 타이틀이 있는데 전기차는 뭐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충전하지 않고 저속에서는 이 모터로 구동을 하고 고속에서는 엔진으로 구동을 하는 차가 바로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어떤 연비 감소 효과라든가 어떤 이 저속 구간, 그다음에 우리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출퇴근 시간 막히잖아요. 이 구간 안에서는 모터로 좀 구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연비의 절감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차종에 대한 인기가 많은데 생산 플랫폼을 많이 갖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유럽발 또는 미국에서도 보조금에 관련된 이슈가 지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정책들의 시행,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비중을 좀 낮추고 있고 포드의 경우에는 내연차 비중을 그만큼 더 늘리겠다라고 좀 전략 수정을 좀 했는데 현대차는 이 부분을 내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을 더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올해 2024년도에 대한 이 판매 목표량에 대한 가이던스가 0.6% 정도 더 만들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기아의 경우에는 3.1% 정도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최근에 기아에 대한 어떤 이 실적 기대감들이 더 많이 반영된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의 경우는 0.6% 정도에 대한 이 수정치가 있었지만 하이브리드 차가 올해 개발 완료가 돼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생산을 좀 가시화가 된다면 판매량에 대한 수정과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즉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이브리드 차 생산에 관련된 부품사들의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좀 보수적으로 최근에 잡았던 것 같은데요. 완성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일단 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신고가 갱신 이후에 네.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3분기에 현대차 실적만큼 냈던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대형주 위주는 없었죠. 올해 사상 최대 2023년도 사상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그동안 주가 반영은 너무나 인색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저PBR이라는 매력도 플러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도요다발 악재에 관련된 수혜, 미국에 대한 어떤 전략 수중에 대한 수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긍정적 이슈 안에서 주가 좀 우상향을 좀 했지만 저는 단기간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면 현대차는 여기서도 더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평가가 인색했던 만큼 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고 다만 자동차 부품주가 4분기에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좀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이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폭들 보면 코리아 FT가 15.6, 대원강업 7.7, 뭐 DIC, 한국단자 이렇게 좀 강했는데 오늘 강했던 부품주들은 하이브리드 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좀 수반했고 전통적인 어떤 내연차라든가 전기차에 공급되는 부품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품주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다뤄드릴 게 화장품인데요. 화장품들의 실적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화장품 쪽에 수급이 좋은데 네. 1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 쪽에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2월 지표에서는 네. 지금 전체적인 비중국향 매출 비중이 46%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됐는데 중국향은 36%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1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이 98%가 증가됐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죠. 그렇죠. 2023년도 1월 대비해서 98%가 증가됐고 미국이 85% 증가 그리고 일본이 34% 증가했는데 지금 뭐 이 비중국향 비중은 지속해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도할 수 있는 수치였지만 여기서 변수였던 중국 시장이 회복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 내용들을 보면 기능성 화장품들의 매출 비중이 아직은 좀 크지만 색조 화장품은 글로벌 공략이 더 커지고 있는 흐름들이다. 이 부분은 중저가 인디 브랜드의 약진 효과. 그래서 뭐 북미, 중남미 시장,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 시장이 골고루 좀 확대되고 있고 여기서는 신규 고객사들의 ODM사 위탁 계약들이 좀 굉장히 좀 늘어나면서 2024년도에 색조 화장품 브랜드는 더 다변화될 것이고 공급량들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중국 시장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쪽의 비중을 들고 있는 기업들 또한 큰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그쪽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좀 주식을 살 때 이게 좋으니까 이걸 사자라고 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주가 이미 많이 올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좀 사기가 싫은데라고 보면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대표적인 중국향 비중이 컸던 종목, 4분기 어닝쇼크 종목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화장품 빅2는 중국발 영향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1분기 수출 데이터가 2분기까지 기조효과를 좀 더 가져가면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되죠? 5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좀 제출하는데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4월 초에서 4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 1월과 2월의 수출 데이터가 중국향 비중의 회복세가 좀 더 가파르다면 화장품 빅2는 매도가 아니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이 종목 차별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화장품 빅2는 중국 데이터가 얼마만큼 좀 회복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영향 여파가 얼마만큼 전년 동기 대비 신장 효과를 좀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인디 브랜드는 우리가 뭐 미국과 일본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 단순하게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2023년도 굉장히 좋았는데 2024년도에도 증감치를 더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지표 확인.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화장품 안에서는 빅2는 중국 연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저가 매수 매력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ODM사는 인디 브랜드 향에 대한 약진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 관점에서는 ODM사,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세 종목은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종목까지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사실 한번 배신을 당하면 좀 네.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아모레퍼시픽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중국향 쪽에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은 접근을 단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차트 잠깐 보면 네. LG생활건강 제가 아직 좀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차트 보면서 하나씩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죠. 지금 차트를 지금 보면 최근 일봉 주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 주가를 좀 보면 지금 1월 기점에서 지금 보면은 작년 7월 7일 93,900원에 대한 최악 이 부분이 이 상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241선 이탈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좀 보여지지만 주봉 주가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냐면 중국 시장이 회복되지 못해서 빠진 만큼 다시금 중국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이 과정 안에서 화장품 빅투사 역시 중국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나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에 관련된 이 캐파를 계속해서 지금 이 믹스 개선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개선 지표도 봐야 되지만 중국 시장이 좀 회복됐다는 것은 바닥은 확인한 셈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질 수 있는 연락들은 지금 상승 탄력도 아니지만 뭐 지금 10만 원 이탈까지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안에서 모아간다면 그래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회복된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상승 탄력도가 더 커질 수 있는 종목들이 화장품 빅2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주식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장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기업들을 이미 언급을 해주셔서 그 안에서 한 종목만 고르자면 어느 종목이 가장 유망할까요?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된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서의 상승률 좀 보면 VT가 18.7%,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가 9%대, 뭐 CNC 인터내셔널 8%, 그다음에 클리오가 7%대.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승 탄력도가 커진다. 왜냐하면 소형주가 한 최근 2주간에 보면 굉장히 좀 화장품주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도 화장품주 한번 갖고 왔었는데 그때 실적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기대감들을 2월 말까지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 ODM사의 실적 발표는 2월 말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내일 인디 브랜드 종목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클리오, 뭐 저는 이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두 종목 정도는 내일 시초가 접근도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분석까지 저희가 낱낱이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